반갑습니다, 여러분. 26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생식세포 분열이 여러분들 유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강에서 했던 체세포 분열은 사실 유전과 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버이가 정자, 난자 같은 생식세포를 만들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자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유전 현상은 이 생식세포 분열, 즉 감수 분열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전, 가계도든 또 비분리든 이런 파트를 잘 하시려면 감수 분열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좀 말씀드리고요. 철저하게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사진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인데 악동 뮤지션이라고 해서 이제 이찬혁, 이수연 요 두 인물입니다. 둘이가 무슨 관계인지 알고 있죠? 남매거든요. 현실 남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똑같은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손인데도 성별이 다르고 또 물론 남들보다는 좀 닮았지만 생김새가 다르고 또 유전 형질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왜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손이 유전적으로 이렇게 다를까? 그 어떤 과학적 원리를 이번 시간에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차는 두 가지입니다.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생식세포 분열 중에 유전적 다양성을 갖게 하는 원리에 대해서 볼 겁니다. 사실 그 위에 생식세포 분열 과정은 여러분들 중3 때도 했었어요. 거기에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생식세포 분열은 지난번에 했던 체세포 분열과는 좀 달라요. 즉, 얘는 우리가 감수 분열이란 말과 같은 말로 씁니다.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이란 말 그대로 생식세포, 정자, 난자 같은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일어나는 세포 분열을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고, 같은 동의어를 감수 분열이란 말을 쓰는데, 이 감수 분열의 감수가 무슨 뜻이냐 하면 염색체 수가 반감된다고 해서 감수 분열이에요. 되시겠어요? 반감은 2분의 1,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 분열을 하면 모세포에 비해서 딸세포가 염색체 수가 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유니크한 세포 분열인 거지. 그래서 감수 분열이라고 하고, 우리 몸에서 정자, 난자 같은 생식세포를 만들 때만 이게 일어나고요. 나머지는 다 지난 시간에 했던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세포 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식세포 분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좀 비교할까요? 여러분들 그 세포 주기 기억나시나요? 자, 체세포 분열은 보통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G1기, S기, G2기. 뭐 방향이 지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다면, 그래서 G1, S, G2 간기 한 번에 분열 한 번. 요게 이제 세포 주기였다면, 감수 분열 같은 경우는 요 분열기를 두 번으로 나눠요. 그래서 예를 들어 G1, S, G2라고 하면 여기가 M1, M2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분열기가 1분열, 2분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그 사이에 또 간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한 사이클이에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 감수 분열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어떤 G1, S, G2는 체세포 분열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 M기, 즉 분열기에 초점 맞춰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감수 1분열입니다. 1분열의 전, 중, 후 말이니까 핵분열이죠. 자, 똑같아요. 체세포 분열하고 비슷합니다. 전기 때 염색체가 나타나고 핵막과 인이 소실된다.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염색사가 응축된다는 말이, 이게 염색사가 발음이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염색사가 응축이 돼서 염색체가 나타나는 거니까 염색체가 나타난다 같은 의미고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상동 염색체가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진다. 자, 앞으로 이가 염색체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감수 분열입니다. 체세포 분열은 이가 염색체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감수 분열의 특징이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가 염색체가 여기 보시면 이게 실제 이제 현미경 사진이고 여기는 이제 모식도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에는 이것을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럼 이가 염색체는 염색체가 몇 개인가요?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개가 쭉 붙어 있는 거지, 두 개가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접합해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이가 염색체들, 지금 이가 염색체가 하나, 두 세트니까 염색체는 총 4개죠. 그래서 뭐 핵상을 적는다면 2에는 4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방추사가 연결돼서 중앙에 배열되니까 중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수 1분열 후기 때 요 두 개가 이제 떨어지죠. 근데 이 떨어지는 이 둘이 각각 어떤 관계냐 하면 상동염색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가 염색체, 상동염색체가 분리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체세포 분열에는 이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수 1분열 때 상동염색체가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를 만들어지고 이게 나누어지는, 분리되는, 그게 감수 1분열 후기에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그 다음 감수 1분열 말기가 되면 이제 이렇게 딸핵이 형성되죠. 각각 나누어졌고 세포지 분열이 일어날 거고요. 근데 결국 여러분들 상동염색체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핵상을 써보면 요 하나의 딸핵에 상동염색체 쌍이 없죠? 얘랑 얘랑 갈라졌잖아요. 그럼 얘는 핵상이 얼마가 돼요? 그렇죠. 얘는 n이 됩니다. n은 2. 여기도 n은 2입니다. 나중에 세포지 분열해서 여기 자르면 두 개의 딸세포 되잖아요. 그래서 감수 1분열 때 상동염색체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버립니다. 이미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또 반으로 줄진 않지만 이 1분열과 좀 다른 일이 일어나겠죠. 볼까요? 감수 2분열입니다. 자, 보세요. 감수 2분열은 1분열을 마친 뒤에 DNA 복제 없이 곧바로 일어납니다.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여기 보시면 감수 1분열 다음에 2분열 바로 일어납니다. 중간에 뭐 S기 관계 없습니다. 알겠어요? 바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기 때 또 똑같습니다. 염색체 나타나고 방추사 형성되기 시작해서 동원체 방추사가 딱딱 결합해서 중기 때 중앙에 배열돼요. 이미 이제 1분열 했으니까 세포는 2개가 됐잖아요. 맞죠? 보이시죠? 자, 그러면 후기 때, 감수 2분열 후기 때 뭐가 일어나냐면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즉, 얘랑 얘 사이의 관계가 염색 분체 관계란 말이에요. 이건 뭐랑 똑같아요? 체세포 분열이랑 똑같았습니다. 체세포 분열도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체세포 분열 후기하고 감수 2분열 후기하고 똑같은 건 뭐냐 하면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는 체세포 분열 후기는 핵상이 2n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동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는 그 상태에서 염색 분체가 찢어지는 게 체세포 분열 후기고요. 감수 2분열 후기는 이미 핵상이 n으로 줄었습니다. 왜? 1분열 때 n으로 줄었잖아요. 핵상이 n인 상태에서 찢어지면 염색 분체가 찢어지면 감수 2분열 후기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는 원리는 똑같지만 걔네들의 핵상을 보고 체세포 분열인지 감수 2분열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딸핵이 형성되면 총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왜? 분열을 2번 연속했으니까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얘도 염색체, 얘 핵상 어떻게 적어? 얘 왼쪽에 있구만. n은 2라고 적으면 되죠? 얘도 n은 2입니다. 여기도 n은 2고요. 그리고 요 하나만 봤을 때, 이 친구도 전부 다 각각 n은 2입니다. 그러면 감수 2분열은 핵상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다 염색체 2개씩인데 염색 분체가 분리됐으니까 DNA 양이 반으로 줄겠죠. 여기는 분체가 다 붙어 있는데 얘는 지금 뭐 풀어져서 그렸지만 뭉쳐져서 그린 걸 위에 본다면 요게 하나가 되는 거니까 요 두 가닥 중에 하나만, 요 작은 거 두 가닥 중에 하나씩만 있죠. 그래서 DNA 양이 반으로 줍니다. 됐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 이제 요 그림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왼쪽 경로. 이 경로는 여러분들 무슨 세포 분열이에요? 오케이. 여러분 이거는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죠? 왜 그렇나요? 얘 2에는 4잖아요. 근데 결국 이 모세포로부터 분열된 딸세포도 2에는 4예요.
무슨 차이밖에 없어요? 분체가 있냐 없냐, 즉 DNA 양만 2배 차이 나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체세포 분열이에요. 자, 그러면 DNA 복제가 되기 전에 요 단계 간기 때는 물론 간기는 염색사라서 이렇게 있지만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색체처럼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요 파란색 긴 거 하나, 요 빨간색 짧은 거, 파란색 짧은 거 하나, 빨간색 긴 거 하나, 빨간색 짧은 거 하나, 요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얘가. 요게 요거예요. 이해되세요? 모시카에서 그리면 요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간기는 원래 염색사로 존재하니까 막대기로 그리면 안 되지만 편의상 이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복제해서 얘가 되고 얘가 얘가 되고 얘가 얘가 되고 얘가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제되기 전 지원기나 끝나고 난 뒤나 모습은 똑같아요. 그래서 DNA 양도 보시면 복제되기 전에 DNA 상대량을 1이라고 한다면 분열을 끝마친 얘도 DNA 상대량은 똑같습니다. 결국 S기 때 복제해서 2배 늘렸다가 말기 때 딸핵이 형성되고 세포지 분열되면서 딸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상대량을 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됩니까? 오케이. 자, 오른쪽이 생식 세포 분열입니다. 즉 감수 분열이에요. 자, 그러면 요 오른쪽은 여러분들 똑같이 2에는 4에서 출발해서 복제한 것까지는 똑같은데요. 체세포 분열하고 다르게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가 염색체, 즉 이 파란색 큰 거와 노란색, 빨간색 큰 게 서로 상동 염색체 관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파란색은 여러분들 뭐 굳이 따지면 이 파란색을 아버지한테 받았다면 큰 거, 작은 거, 빨간색은 엄마한테 받았겠죠? 그래서 모계, 부계 염색체를 나타내려고 색깔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크기 같은 것끼리 상동 염색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큰 거 2개끼리 상동 염색체가 이가 염색체를 형성했어요. 마찬가지 얘들 둘이도 당연히 얘기는 안 했지만 얘도 이가 염색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했다가 요게 중앙에 배열됐다가 지금 요 방향으로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요거 파랭이 쪼매난 거 일로 오고 빨갱이 쪽 큰 거, 빨갱이 표현이 좀 그렇네요. 파란색 조그만 염색체가 일로 오고 빨간색, 보라색 큰 염색체는 왼쪽으로 왔고 여기서는 작은 거, 보라색 작은 게 오른쪽으로 오고 파란색 큰 게 오른쪽으로 왔어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지금 배열을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실 요 파란색, 보라색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고요.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감수 1분일 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핵상이 2n에서 n으로 줄어버렸어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감수 2분열은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DNA 양이 반으로 줄고 염색체 수는 여전히 n은 2, n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요거랑 요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서 밑으로 갈 때 염색 분체 분리되는 것 똑같고 여기서 1로 갈 때 염색 분체 분리되는 것 똑같은데 아까 쌤 뭐로 판단하라고 그랬죠? 핵상으로 판단해라. 2n인 상태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 있다. 아, 체세포 분열이구나. n인 상태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 있다. 아, 감수 2분열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DNA 상대량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처음에 요때 상대량을 1이라고 한다면 복제돼서 DNA 상대량이 2배로 늘었다가 감수 1분열을 거치면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니까 DNA 양이 반으로 줄고요. 그 다음에 염색 분체가 2분열 때 분리되면서 또 한 번 더 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 딸세포가 이제 성숙해서 생식세포가 되는데요. 이 마지막 단계 이 딸세포들, 여기 생식세포로 되는 요거죠. 요때 DNA 양은 처음에 모세포보다도 더 절반입니다. 체세포 분열하고 다르죠. 왜? 보세요. 여기 있다가 DNA 양이 2배 많아졌는데 한 번 분열하고 2번 분열했으니까 처음부터 보다는 2분의 1이 절반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복제되기 전 지원 상태보다 염색체 수도 반으로 줄고 DNA 양도 반으로 주는 생식세포를 모세포 하나당 4개씩 만드는 게 생식세포 분열, 즉 감수분열이다. 요 감수분열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까지가 서론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중3 때는 여러분들 요까지 배웠는데요. 지금 우리 생명과학 원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아까 선생님 제일 처음 얘기했죠. 악동 뮤지션 나왔잖아. 왜 같은 부모 밑에서 자손이 태어나도 자손이 유전적으로 다를까? 유전자가 왜 다르게 가져갈까? 그 원리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데요. 잘 보세요. 자, 요겁니다,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지 나중에 유전 문제도 잘 풀 수 있어요. 일단 이걸 하려면 앞에 있는 과정을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자, 유전적 다양성의 가능성 1, 2라고 해서 지금 왼쪽, 오른쪽 서로 다른 판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선생님이 아까 좀 전에 여기에서 얘들 둘 사이의 배열이 바뀔 수도 있다 했던 게 지금 하는 이거예요. 사실 유전적 생식세포 이 과정을 거치면서 유성생식에서 유전적 다양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크게만 3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2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한 가지 교차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학생들 중에 여러분들 아니 이 상동염색체가 어차피 감수 1분열 때 찢어질 건데 굳이 왜 접합해서 이가염색체를 왜 만들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교차와 관련이 있는데 현 교육과정에서 교차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도 없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요즘에 뺐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거고요. 상동염색체, 감수 1분열 때 상동염색체가 무작위로 배열돼서 무작위로 랜덤하게 분리되는 그거를 초점으로 얘기할 거예요. 자, 잘 따라오세요. 지금 파란색은 아버지한테 받은 염색체고 빨간색은 어머니한테 받은 염색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요 큰 것끼리 상동, 작은 것끼리 상동 염색체인데요. 감수 1분열 중기 때 염색체, 이가 염색체가 여기 색포판, 적도판, 그러니까 적도면 중앙에 배열될 때 배열을 요렇게 경우 1처럼 배열할 수도 있고 경우 2처럼 배열할 수도 있어요. 즉 파란색, 그러니까 부모, 부모로 배열할 수도 있고 부모, 모부로 배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어차피 지금 이제 부모, 모부나 여기 위에 걸 2개를 바꿔서 모부, 부모나 어차피 뒤집으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우가 2가지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요판, 요판 2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2에는 4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염색체가 4개, 즉 상동염색체가 2쌍의 경우를 우리가 가정했기 때문에 2쌍이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가능성이 1, 2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부모, 부모인 경우에는 감수 1분열이 진행되면 부부, 그러니까 아버지 거끼리 같은 염색체에 들어오고 어머니 거끼리 같은 염색체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물려받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계 염색체끼리, 모계 염색체끼리 같은 생식세포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부계고 하나는 모계, 하나는 모계고 하나는 부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수 분열이 일어나면 지금 이렇게 큰 거 파란 거, 작은 거 파란 거 이렇게 감수 1분열이 되면 감수 2분열은 어차피 염색 분체 분리니까 요거 한 가닥, 요거 한 가닥, 요거 옆에 한 가닥 한 가닥 와서 이 둘은 어차피 유전적 구성은 같아요. 되죠? 맞죠? 염색 분체 분리는 어차피 똑같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빨간 거 큰 거랑 빨간 거 작은 게 감수 2분열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감수 2분열은 사실 유전적 다양성을 키우진 않는 거지. 그래서 요 둘이 조합 1, 요 둘이 조합 2. 요 1, 둘이끼리는 똑같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보세요. 여기는 부계 염색체와 모계 염색체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큰 파랑에 작은 빨강, 큰 빨갱에 작은 파랑이 된다면 마찬가지 염색 분체 분리되면 이렇게 조합이 3, 4가 뜨겠죠. 되나요? 즉 여러분들 원리는 뭐냐면 감수 1분열 때 상동염색체가 무작위로 배열돼서 분리되는 그 원리가 유전적 다양성을 키우는 원리인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여러분들 대립유전자를 쌤이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무슨 색으로 할까요? 주황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북의 요 위치에 라지 A가 있었고, 주황색 잘 안 보이네요. 자, 주황색 가버려. 주황색 말고 색깔을 뭘로 하는 게 잘 보일까요, 여러분? 녹색으로 할까요?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북의 큰 거에 만약에 라지 A, 여기에 스몰 a,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로 가정해 볼게요. 됐죠? 그 다음에 요 작은 염색체 요 밑에 부분에 라지 b, 스몰 b라는 대립유전자로 선생님이 가정하고 보겠습니다. 요러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얘는 결국은 여기 라지 a, 라지 a고 여기 라지 b, 라지 b니까 이 조합 1의 유전자형은 라지 a의 라지 b. 여기도 똑같죠? 라지 a의 라지 b를 가진 유전자를 딱 가지는 거예요. 염색체를. 됩니까? 그럼 여기는 뭐예요? 대립유전자 위치 똑같아야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죠? 선생님, 내 마음대로 그냥 A는 염색체 윗부분, B는 아랫부분 했습니다. 좀 구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되면 조합 2의 유전자형은 스몰 a, 스몰 b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나요? 오케이. 자, 근데 지금 똑같은 경우인데 배열을 바꿨어요. 여기 라지 A, 스몰 a인데 둘이 배열이 바뀌어가지고 스몰 b, 라지 b 순으로 이렇게 배열이 된 거야. 자, 그래서 감수 1분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면 라지 A 염색체랑 스몰 b 염색체가 같이 와버려요. 여기는 반대로 스몰 a, 옆에도 어차피 이거 분체는 똑같으니까 하나만 적을게요. 여기는 라지 b, 요렇게 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조합 3의 이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b, 똑같죠? 라지 a, 스몰 b. 여기는 스몰 a, 라지 b, 스몰 a, 라지 b. 요런 유전자형 조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염색체 두 쌍에 대립유전자 두 쌍 가지고 해보니까 결국 나올 수 있는 조합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우라는 거예요. 됩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보세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두 쌍 가지고 하니까 네 가지 조합이 나오죠. 그 이유는 라지 A, 스몰 A가 왼쪽, 오른쪽 갈 수 있는 경우 두 가지에 라지 B, 스몰 b 왼쪽, 오른쪽 갈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그래서 2 곱하기 2라서 경우의 수가 4가 나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하니까 2의 2승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요거 되시죠? 두 쌍 가지. 상동 염색체 두 쌍 했잖아요. 두 쌍. 그러니까 4개지, 그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2의 2승 가지가 나온 거예요. 2 곱하기 2. 자, 그럼 우리 사람의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가 몇 쌍인가요? 염색체가 46개니까 우리는 23쌍이라는 거예요. 됩니까? 1번부터 22번까지 쫙 하고 성염색체 딱까지 해서 23쌍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전부 두 가지씩 곱하면 2를 23번 곱해야 되잖아. 23번 곱해야 되잖아. 그래서 경우의 수가 얼마가 나와요? 2에 23승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즉, 선생님 남자니까 내가 정자를 만들었는데 그 정자가 가지는 유전적 조합이 2의 23승가지라고. 근데 수정은 정자 몇 개만 돼? 그 2의 23승가지 중에 딱 한 가지 가진 유전자만 수정이 된다고. 이해되니? 난자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수정될 때 정자 하나에 난자 하나입니다. 쌍둥이도 마찬가지예요. 일란성도 정자 하나에 난자 하나고요. 이란성은 배란이 양쪽에서 돼서 정자 2개, 그냥 난자 2개니까. 그 이란성은 성별도 다르고 생기체도 좀 달라요. 근데 일란성은 진짜 성별, 혈액형, 유전적 구성이 거의 똑같죠. 어쨌든 간에 쌍둥이든 뭐든 간에 정자 하나에 난자 하나가 수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자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유전적 조합이 2의 23승 가지고 그 옆에 수정되는 난자도 2의 23승 가지인데 이 정자 난자가 무작위로 수정되잖아. 뭐가 수정될지 몰라. 그쵸? 그래서 결국은 그 태어난 자손이 가지는 유전적 조합의 다양성, 유전적 조합의 경우의 수는 2의 46승까지 약 800만 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요인만 고려했습니까?
교차고 나발이고 다 뺐고요. 감수 1분열에서 상동염색체가 무작위로 배열돼서 무작위로 분리되는 그 경우의 수만 따져도 남자 하나의 2의 23승까지, 그러니까 정자, 수정되는 난자가 가지는 경우의 수가, 유전적 조합 경우의 수가 2의 23승까지니까 수정된 수정란으로 따지면 2의 46승까지의 경우의 수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손이 태어나도 유전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유성생식하는 생물의 특징이고,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좀 더 환경에 적응하고 자연 선택이 유리하기 때문에 진화적으로 봤을 때도 좀 더 생존에 유리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게 여러분들 유전적 다양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2의 46승가지라는 이 결론에는 상동염색체 무작위 배열 분리와 무작위 수정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수 분열에 대해서 오늘 했습니다. 이 감수 분열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감수 1분열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이게 체세포 분열과 가장 큰 차이였죠. 그래서 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됐기 때문에 핵상이 2n에서 n으로 줄어버렸고요. 그 다음 감수 2분열은 염색 분체가 분리됐었습니다. 이미 감수 1분열 때 핵상이 n으로 줄었고, 색상의 변화는 없지만 DNA 상대량이 반으로 준다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이 생기는 원리,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도 왜 자손이 다르냐, 유전자가 왜 다르냐, 그 이유는 우리가 다루는 수준은 감수 1분열 때 상동 염색체가 무작위적으로 배열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한번 그림 잠깐 그려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요 염색체 큰 거, 작은 거, 얘가 감수 1분열을 해서 큰 거 하나, 큰 거 하나, 그리고 작은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그죠? 감수 2분열은 사실 다양성을 키우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색깔을 좀 바꿔서요. 자, 여기를 라지 A, 여기를 스몰 A라고 다르게 할게요. 그래야 구분이 되니까요. 자, 여기를 라지 B, 스몰 B라고 한다면 이 나올 수 있는 조합이 총 4가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이 둘의 배열이 그대로 와서 라지 A가 이쪽으로 가고 스몰 A가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라지 B가 이쪽으로 오고 스몰 B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생식세포 유전자형이 라지 A, 라지 B, 그리고 여기는 스몰 A, 스몰 B, 이렇게 조합이 2가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색깔도 바꿔서, 근데 만약에 얘들 둘이가 배열을 바꿨다고 쳐봐요. 얘들 둘이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 자리에 스몰 b가 있고 여기에 라지 b가 있는 거예요. 얘들 둘이 자리를 바꿔서, 배열이 바뀌어서. 위에는 배열이 그대로고, 아니 위에도 바뀌고 밑에도 바뀌면 결국 쌤쌤이잖아. 둘 중에 하나 바뀐 걸 생각해야지. 그쵸? 그래서 라지 A랑 스몰 b가 같은 생식세포로 들어오고 스몰 A랑 라지 B가 같은 생식세포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감수 2분열 일어났을 때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B. 이렇게 되면 유전자형이 스몰 A, 라지 B. 그래서 두 쌍을 가지고 있더니 조합이 총 4가지가 나오더라. 요게 유전적 다양성의 원리다. 이 4종류의 조합 중에 4 중에 누가 수정될지 몰라요. 그래서 확률은 4분의 1이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지금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 멘델 법칙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멘델 법칙은 중3 때 배웠고 지금 현재 생명과학 교육 과정에서는 빠졌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그 중학교 때 했던 맨델 법칙 할 때 그거 기억나요?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 황색, 녹색 그거 그때 이런 식으로 했었죠.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둥글고 황색인 표현이요. 얘 가지고 이 여기에서 감수 분열해서 생식세포 만들 때 나올 수 있는 조합이 여러분 그때 어떻게 적었냐면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조합 적었었어요. 맨델 법칙 할 때. 이 네 가지가 이 네 가지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R, Y를 A, B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완두에서 그 종자의 모양을 결정한 유전자와 종자의 색깔을 결정한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어서 이런 조합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맨델 법칙 할 때 그 RY로 표현했던 그 원리나 A, B나 똑같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것도 맨델 법칙을 따릅니다.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감수 분열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보고 자기가 써가면서. 그리고 이 감수 1분열에서 특히 상동염색체 배열이 무작위로 돼서 밑에 다른 유전적 조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가지고 가계도도 하고요. 그리고 4단원 마지막에 가면 감수 분열 비분리, 그러니까 이 염색체 비분리가 나와요. 그 비분리는 여기에서 에러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라지 스몰 A가 안 나눠지고 같이 들어가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적용 파트거든요. 그래서 감수 분열이 안 되면 비분리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응용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이 감수 분열을 여러분들 완벽하게 마스터하세요. 지금 정말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뒤에 유전, 가계도, 비분리 다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화이팅 하시고 복습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